페이지로 가시면 85페이지로 가시면 85페이지 거기 토지은행제도 할 차례 맞죠? 그죠? 아닌가요? 맞아요? 공부를 뭐 안 하셔가지고 그죠? 어디 할 차례예요? 85페이지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84페이지로 보시면은 84페이지에 거기에 그 밑에 직접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별표 몇 개 쳤어요? 3개. 이게 3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 나오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잘 나와요.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였어요? 수단이었어요? 수단.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창고란에 토지은행제도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 그래서 박스에. 여기 할 차례죠. 그죠? 여기. 그래서 요거는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쳐놓으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토지 비축제도는, 토지은행제도라고 하는데,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토지를 이제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는 공공토지비축제도로 나왔어요. 공공토지비축제도.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공공이 들어가면은 간접 개입이에요. 무조건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간접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직접 개입의 토지은행제도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미개발지예요. 미개발지를 정부가 비쌀 때 사야 돼요? 좀 쌀 때 사야 돼요? 쌀 때. 쌀 때 미개발 토지 매수해서 비축했다가 토지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을 해요.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했으니까 간접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 이게 가장 출제비가 높고, 그럼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 자, 펜을 드시면 의에 가시면 토지 미래의 용도를 예상하여 정부가 미리 비싼 값, 싼 값, 개발 토지, 미개발 토지를 대량 매입해서 공공 자유 보유하고 공공 임대 보유라는 게 있죠, 그죠? 하여튼 공공이라고 똥을 쳐보세요. 공공이 나오니까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공 자유 보유는 국가가 그냥 땅을 물리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공공임대는 남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토지 수요자한테 증가 대응해서 이 토지를 우리가 수요자한테 팔거나 대여한 제도로서 주로 이제 유럽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LH 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보시는데, 나온 다음에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나와요. 장점을 읽어보시면은 토지를 미리 이제 선매 통해서 장래 필요한 정부가 하니까 공공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밑줄 보세요. 여러분들 왜 난개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슨 개발? 난개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토지가 비싸요? 좀 싸요? 지금 쌀 때서 몇 했죠, 그죠? 민간이 만약 개인이 하게 되면은 질서 있게 가요? 좀 무질서 있게 가요? 계획적이다, 좀 무계획적이다? 무계획적으로 난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난개발을 그냥 해요?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있고, 정부가 하니까 도시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사회적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목적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단점이 나오는데,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매입비가 안 들어가요? 매입비가 필요해요. 필요하고, 지금 개발지예요? 미개발지예요? 미개발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놀리다 보니까 빈민들이 와서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죠. 그러면 무허가 주택을 그냥 철거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매입한 토지가 관리가 쉽지가 않다. 즉 매입 시와 매출 시 사이에 가두기 동안 공공 자유보유 상태의 토지를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공 자유보유 상태는 그냥 정부 입장에서 그냥 놀리고 있는 토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돌면 땅값이 안 올라갈까요? 땅값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정부가 산 땅입니까? 주변 땅입니까? 주변 땅. 그럼 투기자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가시면은 디귿에 국가가 매입한 주변 지역의 토지를, 자, 국가가 매입한 토지예요? 주변 지역 토지예요?
주변 지역 토지. 그럼 땅값이 확 올라가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 있죠. 정부가 집가를 올리는 투기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가장 강력한 건 얘는 공공토지 비축이니까 간접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다. 직접 개입 가장 유력해요. 그죠? 근데 이제 토지은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미리 비쌀 때, 쌀 때 개발이에요, 미개발이에요. 미개발. 근데 이제 여기는 없지만은 옛날에 기출됐던 게 공용개발이라고 있거든요. 공용개발. 공용개발은 이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개인의 땅을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강제로. 그죠? 그럼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보상 안 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보상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정부가 사서 나중에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또 공급자한테 하겠죠. 그럼 얘도 공용이 들어가니까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인데 얘는 어때요? 그냥입니까? 토지를 수용했습니까? 수용했다는 것은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팔겠다는 의사 없이 또 뺏겨버리죠. 그죠? 그럼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토지은행은 개발이다, 미개발이다. 미개발이에요. 그죠? 그 토지 선매란 자체는 나중에 이제 협의 매수한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 얘는 미개발 토지다 보니까 토지은행은 소유자의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의사, 양도 의사가 전제가 되죠. 그렇죠? 그럼 토지 수용보다는 얘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강하다, 좀 약하다. 이게 기준이 됐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위주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 토지은행하고 공용개발은 좀 틀린 거죠. 그죠? 아까 공용개발은 그냥입니까? 토지를 아예 수용해버립니까? 수용해버리죠. 그래서 그냥 팔겠다는 의사 없이 수용하는데 얘는 개발이에요? 미개발 토지예요? 그럼 아직은 어떻게 돼요? 토지은행은 개발이 안 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강력한 건 따보세요. 공공토지 비축. 공공.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가장 유력합니다. 그죠? 유력하고 이제 장단점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 아까 우리나라에는 아까 시행되고 있죠. LH공사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주택정책을 이제 보는데, 자, 우리가 이제 11월달, 12월달은 전적인 그 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습은 철저히 하세요? 복습 안 하세요? 괜히 물어봤나? 그래서 저번 시간에 넘기시면은, 페이지 8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81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시장 개입의 이유가 무슨적 기능과 무슨적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게 있죠. 그죠? 찾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저소득 그랬죠? 그럼 저소득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정치적이 나오셔야 돼요. 맞아요? 그럼 거기 정치적이 보시면 두 번째 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주택정책이라는 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임대인을 위한 거예요? 임차인을 위한 거예요? 임차인 뭐죠? 맞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공주택을 싸게 짓는다는 것은 경제적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이다. 그러니까 주택정책은 정치적 기능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요. 시장의 실패 수정 나오면 정치적 찍어, 경제적 찍어. 경제죠. 저소득 나오면 정치죠. 그럼 저소득층을 위한 게 그냥입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합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넘기시면은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목이 무슨적 기능이라고 돼 있어요. 경제적 기능이라고 돼 있어요. 82페이지. 찾으셨나?
이건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시장 실패 수정, 저소득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자, 아까 그 머릿속에 그대로 두시고 85페이지를 보시면 주택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어요? 그럼 정부가 주택정책에 개입하는 이유는 이거는 경제적일까? 정치적일까? 날 봐봐. 정치적. 그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아까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거는 뭐였죠? 경제적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거는 정치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주택 정책은 누굴 위한 거라고? 저소득을 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굴 위한 거다? 저소득층.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야?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임대인이 위한 걸까? 임차인이 위한 걸까? 임차인은 뭐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여기 밑에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나? 밑에. 찾으셨어요? 그럼 임대주택 정책을 위한 거는 다시 얘기했지만 경제적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이다. 정치적. 시장 실패 수용 때문에 개입한 거예요? 저소득 때문에 개입한 거예요? 저소득 때문에 개입한 거예요. 핵심을 잡아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저소득. 자, 그러면은 약자를 보호하니까 임대인보다 임차인보다 임차인을 보호하자. 그러면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 임대료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 잘 나와. 별표 3개. 이거 거의 100%야. 임대료 규제.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을 잡으셔야 돼요.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자, 스타트. 임대료 규제. 자,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분양가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상한제라는 것은 규제를 하되 그 가격을 놓고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최고 가격제라 그래요. 무슨 가격제라고 한다? 최고 가격제. 그럼 최고 가격제는 그 가격을 정해놓고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위로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하는 거고. 최저임금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최저임금제는 이제 하한제이기 때문에 그럼 최저임금제는 적어놓고 올리기 못하는 거예요?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리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건 최저가격제다, 최고가격제다. 최고가격제.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나와 있는 임대료가 어떻습니까? 시장이라는 자체는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뤄요. 수요하고 공급. 맞죠? 그러면 만나서 좋은 친구 만났어요. 만나갖고 띵용 균형점에 대해서 여기가 시장 임대료가 되겠죠. 그래서 균형 임대료 또는 시장 임대료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균형량. 그럼 우리가 지금 보호가 임대인을 보호다, 임차인을 보호다. 임차인. 그럼 지금 기존에 1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월 임대료를. 그럼 이거를 올려야 돼요? 이걸 내려야 돼요? 내리는 게 정책이죠. 그죠? 맞아요? 그럼 두 개 나오시면 나오는데 규제 임대료를 올려서 제한하고 규제를 내려서 제한한다고 나오는데 자, 가면은 자, 할게요. 130만 원을 타고 밑에 이제 70만 원을 뺄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금 무슨 가격제죠? 최고 가격제죠. 이건 내리기 못하는 거예요?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00만 원보다 또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한선을 설정해갖고 야, 니네들 좀 올려도 괜찮은데 130만 원 이상은 받지 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70만 원 적어놓고 이거 100만 원인데 너 7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일단은 얘네들은 다 하한제다, 상한제다. 최저가격제다, 최고가격제다. 최고가격제는 똑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지역에 100만 원 임대료를 다 받는데 딱 한 명만 13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임차인들이 글로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얘기하세요. 간다 안 간다? 어려웠나 본데 요새 휘발유 값이 계속 이 분위기가 안 좋아 지금. 그죠? 뭐 이상한 거 물어볼 것 같아서 그지? 그럼 지금 내가 나갔는데 여기 쫙 주유소가 있어요. 휘발유가 리터당 1,500원이야. 1,500원 리터당.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딱 했더니 너무 휘발유 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죠? 야, 그럼 니네들 1,500원에서 2,000원, 2,000원 이상 받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다 1,500원 받는데 한 놈만 2,000원 받아요. 거기 가 안 가? 이게 가 안 가? 팔이 날려요, 걔. 그죠? 그럼 걔는 곰곰이 생각하죠. 이걸 2,000원으로 갈까? 1,500원 갈까? 1,500원 다시 온다는 얘기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 자식도 얘가 더 올린다는 건 또라이고, 지금 궁금한 게 다 갔더니 100만 원 받아. 그죠? 그럼 지도 그냥이야 100만 원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옛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정책을 썼던 안 썼던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내 강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100만 원 받는데 어떤 놈이 130만 받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임차인들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그죠? 더 올린다는 건 또라이고, 그지? 그럼 얘는 다시 그냥입니까? 옛날 가격으로 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냥입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쓴 후나 정책을 쓰지 않는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무런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건 가격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서 제한을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가격을 내리면은 일단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는 발생이 되겠죠. 그죠? 초과 수요가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생기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정책상 효과는 나타나겠죠. 아시겠어요? 그럼 가격을 높였을 때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낮게 했을 때 영향을 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가야겠다. 그 참 봐봐. 지금 너무 큰일 나. 특징. 응? 특징 있어요? 아까 130만 원, 70만 원 받는 애들 알죠? 그럼 1번에 가시면 밑에 임대료 규제는 규제 임대료보다 시장 임대료를 낮게 설정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70만 원을 낮췄을 때 임차인도 좋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만 그렇지만 정책상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130만 원 받는 놈 있었죠? 걔 다시 그냥 해요? 100만 원으로 와요. 당연히 와요. 그럼 얘는 어때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임대주택 공급에는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다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시장의 원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높게 해야 돼요? 낮게 해야 돼요? 낮게 규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분양가 규제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분양가 규제는 지금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잡습니까? 낮게 잡습니까? 낮게 잡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넘겨보시면은 단기하고 장기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죠? 이게 이제 단기와 장기가 거의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단기와 장기를 그냥입니까? 바꿔낼 수 있습니까? 바꿔낸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조심스럽게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라는 것은 기간을 길게 줘요? 기간을 좀 짧게 줘요? 짧게 주죠. 그죠? 탄력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단기는 공급하기가 쉬워요?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시간 너무 짧게 주면은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싸게 되니까 얘네들이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안 할까요? 안 하죠. 기존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기는 줄인다? 잘 못 줄인다? 못 줄여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공급 곡선이 완전 수직이게 돼요. 그럼 공급이 암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타라쪽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균형이라는 건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뤄요. 수요하고 공급. 그럼 100만 원이었을 때 균형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있었겠죠. 그러면 이게 10개가 거래됐다. 그럼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가격을 내렸습니까? 내려서 올리지 못하게 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겠죠. 그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는 해요. 그죠? 15개만큼.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을까? 지금 5개만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초과 수요라는 것은
산수요가 아니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가격 올려요? 못 올리게 해요. 못 올리게 하니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책은 잘 쓰셨는데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단기는 가격을 떨어뜨려도 공급을 못 줄이는 게 단기예요. 줄인다, 못 줄인다? 자, 우리가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반응을 합니까? 반응을 잘 못합니까? 못해요. 그죠? 확 줄이지 못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그냥입니까? 기존 임차인입니까? 기존 임차인이요. 그럼 기존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냥입니까? 혜택을 봅니까?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봐봐. 내가 이 주택정책은 경제적 기능이라고 했어? 정치적 기능이라고 했어? 정치적 기능이에요. 맞나요? 자, 시장 실패를 수정한 겁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겁니까? 저소득층들을 잘 살게 만들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고소득을 위한 거예요? 저소득을 위한 거예요? 임대인을 위한 거예요? 임차인을 위한 거예요? 임대인에 대한 소득을 확 줄이고 임차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야 되는데? 그럼 임대인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30만 원만큼 줄어들었잖아요. 이걸 얘가 혜택을 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혜택이 임대인에서 임차인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는 누굴 위한 겁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얘기죠. 그죠? 어떻습니까? 기존 임차인은 그냥입니까? 혜택이 왔습니까? 맞죠? 단기에는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에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줄입니까? 완전히 못 줄입니까? 못 줄이다 보니까 그 임대인의 수입이 그냥입니까? 기존 임차인한테 갔습니까? 소득이 재분배한다고 기준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단기는 그냥이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자, 시간을 길게 주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요. 공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싸니까. 대화를 합시다. 공급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절발. 그죠? 이거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같이 따라서 해서 같이 가야지. 내가 이따 1시에 끝나서 어디 가지? 그냥 끝나는 거 그냥. 아까 130만 원 받고 요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나만 쳐다보고 다른 생각만 하는 거야. 큰일 나네. 여기 상을 알아야지, 그지? 내려놨죠, 그죠? 눈만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 같이. 나만 이게 막 옛날에는 여러분들을 제가 초짜 때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왜냐면 이제 초짜니까. 안녕하세요. 나만 강의 잘하면 되는지 막 적고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하는데 지금은 내가 한두 번 속는 게 아니거든. 보니까 눈초리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미치겠는 거야, 지금. 그지? 지금 다시요. 단기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을 못해서 가격을 떨어뜨려도 줄인다? 못 줄인다? 못 줄여버려요. 임대인이 손해죠. 그죠? 그럼 누구한테 간다? 임차인한테 가요. 아시겠습니까? 키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장기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까? 지나면서 그러면서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안 하겠어요? 안 하죠. 30만 원 떨어졌는데. 그죠?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장기에서는 어디게 핵심 포인트냐면 장기에서는 공급을 한다, 공급을 줄인다. 얘가 시험제예요. 그죠? 얘가 시험제 나온다. 단기는 못 줄여요. 알겠죠? 그죠? 그럼 어떻어? 우리가 가격하고 양이 있는데 아까 단기는 줄였어요? 못 줄였어요? 못 줄였죠. 짧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충분히 되니까 그냥입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합니까? 그러면 공급이 확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물량이 적어지니까 임차인들이 손해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이렇게 돼갖고 요거 100만 원에서 70만 원 떨어지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돼서 10개에서 15개인데 5개는 산수예요?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대기하고 있는 애들 있죠. 그죠? 기존 애들은 이제 혜택을 받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자식들이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줄일까요? 줄이죠. 줄이죠? 이제 정신 차리셨어요, 이제. 그럼 공급 줄이는 거 아시겠어요? 줄여도 되겠어요? 허락 받고 줄일게. 진짜. 줄여도 되겠어요? 줄이는 게 이렇게 가요, 줄이는 게. 그죠? 왜냐하면 줄인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양을 줄여버립니까? 줄여보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비탄력적이에요? 얘보다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으로 보니까 공급이 10개 있다가 5개로 확 줄인다는 얘기죠. 그럼 적어줄게. 요게 공급이고 보여요? 15개가 수요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더 많죠? 수요자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돼서 10개만큼 초과 수요가 벌어져서 초과 수요라는 건 그냥입니까? 수요자가 더 많습니까? 공급이 적어서 10만큼 더 살려는 사람이 있는데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장 상황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 나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을까? 특히 이제 기존 임차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임대주택 얘네도 구하기 어렵죠. 그죠? 물량을 줄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얘네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질을 높일까? 질을 높일까? 질을 떨어뜨릴까? 떨어뜨리죠. 도배해줄까? 안 해줄까? 보일러 설치는 안 해줘요. 그죠? 얘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기존 임차인이 가갖고 삿대질하는 거야. 야 임마,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방을 빼라는 거야. 방을 뺐더니 나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들어가야 돼. 도배가 정이 들어요. 보일러 설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기존 임차인들이 이동이 활발하겠어? 이동이 저하되겠어? 저하되겠어? 안 움직여요.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지면서 암시장이라는 게 형성돼요. 무슨 시장? 그러니까 지금 공급은 몇 개밖에 없어요? 5개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많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시장에서는 판다, 못 판다? 못 팔아요. 그죠? 시장에서 더 가격 올려버리면 다 박아요. 그죠? 그럼 그냥이야 뒷거래가 일어나. 프리미엄 P 알아요? P? P가 여기 공식적으로 P가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P가 붙어갖고 이게 7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씩 이렇게 해서 60만 원만큼 이렇게 가격이 올라버려요. 그 요거를 시장을 따르면 암시장. 암시장이 형성이 됐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그럼 시장, 암시장이라는 자체는 시장 자체가 지금 그냥입니까? 이중 가격입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맞나요? 그럼 상황의 자체에서 어떻습니까? 신규 임차인들은 특히 기존 임차인들이 도심에서 직장 근처에 있겠죠? 그럼 신규 임차인들은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돼요. 그죠? 나가갖고 너무 피곤하니까 좀 알아보려고 갔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시장? 암시장. 암표 사보셨어요? 암표? 암표. 사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론을 좀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난 사봤는데, 그죠? 그럼 암표 파는 아줌마가 보통 매표소에서 박수 치면서 팔아요? 모자 쓰고 와요? 박수 치고 팔면 잡혀가요. 지금 이거 뭐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거. 이거 뭐냐면 70만 원 이상 올리면 잡아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모자 쓰고 와. 그래서 일로 와봐요. 제 목소리가 그냥이야 굉장히 음성적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음성적인 거래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시장이다? 암시장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신규 임차인들은 더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렵죠. 신규 임차인이 더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보다 어떻습니까? 또 형평성 면에서 안 좋아지는 취지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장기 가선 더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지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장기에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라는 건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키포인트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수요가 됐던 공급이 됐던 단기는 무조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무조건. 그죠? 장기는요? 탄력적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장기는? 야, 지금은 잘 됩니다. 돌아오는 순간 까먹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문을 해오셔요. 따라봐. 단비, 장탄, 가뭄에 단비가 내릴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자,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맨날 이게 야매만 해서 그렇지, 제가 이제 교수면서 이제 같이 출제원들하고 참여를 하는데 학회에서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고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그럼 취지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나중에는 일로 와봐요. 이런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부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 거의 100%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디서 효과가 나타나죠? 단기. 그럼 단타를 치자는 얘기가 많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것만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펜드시 보시면. 자, 그래서 메뉴에 가시면, 그 2번에 메뉴에 가시면은 86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2번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자, 효과는 단기와 장기가 달라진다.
어디에서 효과가 나타난다? 단기다, 단기. 그죠? 단기는 너무 짧기 때문에 공급량을 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규제의 효과가 발휘할 것이다. 근데 장기에는 공급량의 변화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럼 어디서 효과가 나타난다? 단기. 단기. 그래서 아까 2번의 단기 효과는 어떻게 돼요? 낮게 하니까 1번에 가시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지만 어때요? 기존 임차인들은 규제 임대료보다 낮게 받았잖아요. 그럼 기존 임차인 혜택을 본 거죠? 네. 그러면서 바로 3번으로 가보세요. 장기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럼 여러분들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윤이 저하되죠? 네. 그럼 공급을 할까? 기업의 두 번째 공급을 감소시킬까? 감소시켜. 니은의 기존 임대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버려요. 보일러 설치해줄까? 안 해요. 도배해줄까? 안 해요. 질적이 어떻게 상상된다? 저하된다? 저하돼요. 얘는 무조건 저하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가서 아까 기존 임차에 삿대질 했지? 도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래? 방 빼! 그러는 거지. 뺐더니 주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서.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런 거지. 그럼 밑에 가시면 이번에 기존 임차는 신규 임대주택에 이동하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저하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A에 가시면 장기의 공급자의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 감소로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더 초래되겠죠. 자 아까 어떻습니까? 초과 수요가 얘는 5개인데 얘가 10개로 늘어났죠. 그래서 초과 수요는 단기보다 장기가 더 많이 발생했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많다는 건 물량이 적어지는 거죠.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도 더 커진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입니까? 더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공급자는 더 줄이려고 하고 수요자는 더 늘리려고 하죠. 이게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로 와봐요. 아까 암시장 아시죠?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신규 임차인으로 추가된 일로 와봐요. 음성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임차인 규제 임대료와 다르게 실질 임대료가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귿,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에 지불하는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신규 임대주택 이동을 하지 않고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보다 임대료에 대해서 어떻게 유리하다 보니 신규 주택에 대한 이동을 한다, 이동이 저하된다, 저하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3번, 그러면 임대료 규제 목적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더 개판치는 거죠. 장기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그다음에 아까 예외적으로 아까 요 130만 원 받았던 애들은 그냥입니까? 다시 100만 원으로 옵니까? 그럼 높게 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질적 저하도 없고 아무런 영향이 없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셨죠?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잡으세요. 여기서는 오히려 장기 효과가 있다, 단기에 있다. 단기에 있어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입니까? 싸게 했습니까? 싸게 했더니 얘네들이 공급을 줄이는데 단기는 줄인다, 못 줄인다. 장기에 가서 줄이니까 장기에서 우리가 어떻을까?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죠? 임대료 보조. 규제보다는 좀 덜 떠요, 얘는. 근데 보세요. 임대료 보조는 자, 임대료 보조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보조라는 건 직접 개입이었어요? 간접 개입이었어요? 간접이죠. 간접.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가격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아까 30만 원을 규제했더니 장기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 안 되겠다. 30만 원을 정부가 얘한테 보조를 해주자. 그러면 30만 원이 들어오니까 얘가 집을 넓힐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30만 원 좀 적으니까 그냥 한 1,000만 원 줬다고 봐봐요. 그죠? 그럼 1,000만 원 주면 그냥입니까? 좋은 집으로 옮깁니까? 옮기죠. 주택 소비도 높아져. 그러면 집만 넓혀요. 1,000만 원 주면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고기는 주택이에요? 비주택이에요? 다른 주택 소비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비주택 소비. 그렇죠? 그럼 고기만 사 먹어요? 낮술도 처먹어요. 뿅하는 거죠. 그럼 얘 효용도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해요. 그럼 이 짝대기가 다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가격 올렸어요. 1,000만 원이라는 자체가 1,0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얘 소득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회사 받은 소득이 올라가고 명목 소득이거든요. 근데 얘는 1,000만 원을 줬다는 것은 자기가 그럽니까? 더 쓸 수 있습니까? 구매력을 높였거든요. 그죠? 그걸 실질 소득을 상상시켰다 그래요. 그러면 다 이 짝대기가 다 내려간다, 다 올라간다? 올라가 버리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조라는 것은 수요자, 임차인한테 보조일 수 있고 임대인한테 보조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떠냐면 아까 여기에 단기 장기가 있죠. 네. 근데 여기와 이 스토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여튼 봐봐. 단기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공급하기가 쉬워요,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정부가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만 늘려야 돼요, 공급도 늘려야 돼요. 공급도 늘려야 돼요. 얘기해봐요. 네. 그렇죠? 어느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없다.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좀 하기 위해서 수요자들한테 막 보조를 해주고 수요자한테 저리를 빌려주면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죠? 얘기해봐요. 그죠? 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 버렸잖아요. 뭘 한참 생각해 가격이 오르지. 그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왜 오를까? 인기가 좋으니까 가격이 올라가. 맞죠? 네. 그럼 가격이 오르면 그냥요, 공급을 늘려야 돼요. 공급을 다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공급은 바로 됩니까? 자,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많이 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고리를 빌려줘야 돼, 좀 저리를 빌려줘야 돼. 저리로. 그렇죠? 맞죠?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야. 정부가 막 돈이 막 있다, 예산 있다고 해서 막 결혼하면 5천만 원 주고 막 1억씩 줘? 허경영이야? 그렇지 않죠?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돈 주는 게 아니라 구매력을 향상시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정책을 했으면 바로바로 내일이라도 사죠. 네. 근데 공급은 바로 공급이 될까? 안 돼요. 시차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뭐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건설회사한테 보조해주면 바로 질 수 있어? 아니요. 없단 말이야. 그지? 그다음에 막 단기, 장기. 단기는 공급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니까 아까 줄여요? 못 줄였어요? 못 줄였어요. 마찬가지예요. 늘리지도 못해요. 이해해야 되는데? 네. 아시겠어요? 머릿속에 두셨어요? 단기는 공급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단기는 그냥요, 수요만 증가해요. 수요만 증가하죠. 같이 가자. 뭐만 증가해? 단기는 공급이 출현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단기는 그냥입니까? 주택 수요만 늘어납니까? 공급은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늘어나요. 그죠? 공급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이. 맞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는 사람만 됐다 많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 버리죠. 그런가요? 네. 그럼 가격이 오르면 그냥입니까? 임대료도 오릅니까? 임대료도 올라요. 같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임대료가 올라오니까 임차인들이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럼 누구한테 혜택 간다? 임대인한테 혜택 가요. 키를 잡아야 돼, 이걸요. 그죠? 누구한테 혜택? 임대인한테 혜택. 그렇죠? 네. 그럼 공급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럼 어디서 될 수밖에 없어요? 장기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장기에 어떨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초과이윤을 얻었다는 거는 남들보다 더 처먹으니까 돈독이 오르지. 그럼 그냥이야 공급을 막 해. 막 신축을 막 짓고 막 그러는 거야, 임대주택을. 그렇죠? 네. 그럼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증가해요. 쟤랑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네. 저는 공급이 감소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네. 그럼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누구한테 혜택 가더라? 임차인한테 혜택 가는 거죠. 맞죠? 네. 왜냐하면 쟤랑 틀린 게, 자, 얘는 가격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냥 보조해 준 거예요? 아까는 가격을 떨어뜨린 거죠. 네. 이해 가야 되는데?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됐죠? 됐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자, 이제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 자, 할게요. 현금으로 주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쿠폰으로 주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한테. 현금이죠. 눈이 빨개나네, 그지? 자, 현금이 소득 현금 보조로 줬거든요. 그죠? 그럼 1,000만 원 주니까 돈이 좀 되죠? 네. 30만 원 생각하지 마. 그럼 1,000만 원 주니까 집을 넓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을 넓힌다, 차를 바꾼다. 1500cc에서 3000cc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바우처라는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 주택 바우처. 그 주택 바우처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쿠폰으로 줘요. 그러면 차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정부가 임차인한테 1000만 원을 주게 되면 임차인은 그걸 임대인한테 줘요. 그죠? 그럼 임대인은 가만히 있어요? 이걸 정부한테 갖고 가요. 그때 현금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주게 되면은 자, 집만 넓혀요. 주택 소비도 늘어나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비용도 커지죠. 올라가는 건 다 올라가요. 어디 비중이 크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우처로 주는 것이 이제 가격 집세 보조로 자, 집세 보조는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은 요걸 이제 할인해서 1000만 원급 할인해 가지고 좀 보조해 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할인하니까 주택 소비도 넓히고 남으면 고기도 사 먹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폰을 좋아해요? 현찰을 좋아해요? 현찰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가 현찰을 줘야 집만 넓혀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낮술도 먹으시죠? 그럼 소비자가 효용 측면에서 좋은 건 뭐다? 현금 보조가 낫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좋은 거는 뭐니? 현금 보조예요. 그렇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입니까? 가격 집세 보조가 낫습니까? 집세를 보조해야 주택 사는데 더 쓰겠죠. 그럼 정책 목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정책 목표 달성. 이해 가셨어요? 여기까지만. 더 넓히면 안 될 것 같아. 갈게. 자, 지금 임대료 보조와 주택 소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개념이 보시면은 임대료 보조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때 정부가 그냥입니까? 임대를 보조해 줍니까? 보조해 줬어요. 3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그러면 니은 얘도 고소득을 위한 거예요? 저소득을 위한 거예요? 그럼 얘는 지 월급이 올라간 게 아니라 더 구매력이 높아졌죠? 그럼 실질 소득이 하락, 상승. 상승. 봐봐. 내가 이 짝대기가 다 내려간다 그랬어? 올라간다 그랬어? 올라가요. 내려가지는 다 올라가요. 너 알겠어요? 그럼 실질 소득은 그냥이다 향상을 한다. 그럼 임대주택 소비량도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1000만 원 주면은 집만 넓혀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그러면 소득 대체 효과에 인해서 실질 소득의 증가 효과 때문에 소비량만 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 소비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니은. 자, 소비자들은 쿠폰을 좋아해요? 현찰을 좋아해요? 현찰을 좋아해요. 그러면 쿠폰을 지급하든 현금을 지급하든 효용은 다 증가한 거죠. 더 좋으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임대료 보조는 보조금 지급이 수요자 보조만 있겠어요? 생산자 보조도 있겠어요? 생산자. 공급자한테 보조해 줄 수 있죠?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만들려고. 그럼 넘기시면은 자,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니은번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이따가 이제 자, 요 수요자만 보조해 줘야 돼요. 공급자도 보조해 줘야 돼요. 공급자, 임대인한테 보조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생산자 보조 방식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제 그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공급자한테 생산자, 얘가 임대인이라면, 자 보세요. 자, 소비자가 내가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싶대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한테 돈을 주는 게 나아요? 자기한테 주는 게 나아요? 자기한테 주는 게 낫죠. 분위기가 안 좋죠. 자, 얘가 원하는 데 가려면 지가 돈이 생겨야지 가잖아요. 맞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얘한테 하게 되면 얘가 원하는 곳에 안 짓죠. 이렇게 막 짱박혀 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거지 선택을 더 자유롭게 가는 것은 공급자한테 보조하는 게 나아요? 수요자한테, 임차인한테 보조하는 게 나아요? 임차인, 그죠? 그럼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게 더 유리하다? 수요자한테 보는 게 유리해요. 별표 쳐놓으세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 4번을 보시면은 수요자 보조 중에서 아까 현금 보조, 소득 현금 보조와 집세 보조가 있죠? 그러면 아까 소비자는 어떤 걸 좋아해요? 집세, 가격 보조, 자, 현금을 더 좋아하죠? 그럼 기억해 보시면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소득 보조가 현금 보조가 가격 보조가 더 오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책 목표 달성은 현금이 낫나요? 가격 보조가 낫나요? 가격 보조가 낫다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셨죠? 체크하셨고, 나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다시 할게. 이거 단기 장기.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요만 늘어나니까 가격만 올라가셨죠? 네. 누구한테 혜택 가셨습니까? 임대인. 임대인. 장기는 공급이 가능하시죠? 네. 그럼 가격은 다시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누구한테? 임차인. 그대로. 네가 언제 그러냐 하지 말고.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30만 원, 1000만 원 주니까 실질 부담 임대료가 하락되죠. 네. 초과 수요가 발생되는데 생략된 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공급자에 대한 임대인이 초과인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혜택 갑니까? 임대인이죠.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은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기존 공급자가 임대인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혜택 가죠? 임대인 혜택 가죠. 그런가요? 네. 그럼 얘네들은 공급을 안 할까요? 더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할까요? 많이 어. 하려고 해요. 그럼 장기에서는 기억해 보시면 얘네 공급자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죠. 장기는 기간이 기니까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급자 증가에 따라서 임대료가 하락되니까 초과인이 소멸되죠. 네. 그러면 디귿 임차인의 실질 지불 임대료는 원래 수준보다 낮게 형성돼서 누구한테 혜택 간다? 임차인 혜택 간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자 1000만 원 주니까 집을 넓힌다, 차를 바꾼다. 차를 바꿔요. 그래서 나온 게 그냥이에요. 오른쪽 바우처예요. 바우처. 바우처는 현찰이에요, 쿠폰이에요. 쿠폰이에요. 상품권이나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 보조를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주니까 자, 이 쿠폰을 가진 애는 쿠폰을 어떻습니까? 임차인한테 주게 되면 임차인은 그냥이에요. 이게 쿠폰이에요. 쿠폰이죠. 쿠폰이죠. 그럼 차 바꿔요? 못 바꿔요? 바꿔요. 바꿔. 못 바꾸죠. 이걸 임대인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임대인은 그냥입니까? 정부한테 갑니까? 정부한테 가서 현찰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까? 정부가 임차인한테 쿠폰을 줬죠. 네. 그럼 임차인은 누구한테 줬어요? 다시 임대인한테 줬어요. 그럼 임대인을 가갖고 돈을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이렇게 좀 구사해 볼게요. 자, 볼게요. 보조 정책은 규제를 한 겁니까? 보조를 해준 겁니까? 아까랑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조해주면은 이것도 누구를 위한 거죠? 임차인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짝대기가 다 내려간다, 더 올라간다? 올라가요. 그죠? 돈 주면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니까 실수도 높아지고 주택만 넓혀요. 남면 고기도 사 먹어. 고기도 사 먹어요. 비주택 소비 늘어나고 기분도 좋으니까 효용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키포인트가 단기 장기예요. 그죠? 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시장이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만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네. 누구한테 혜택 갑니까? 임대인이죠. 혜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임차인 혜택은 어디서 우리가 느꼈어요? 장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키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장기는 공급이 가능하죠. 얘네들이 들어와갖고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럼 물량이 확 올라가니까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니까 얘는 오히려 어디에서 더 혜택이다. 장기에 가서 혜택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한테 보조도 공급을 줄이겠어요? 공급을 늘리겠어요? 늘리고 얘도 다 늘리죠. 그렇지만 주거지 선택 자유로운 건 공급자한테는 되나요? 수요자한테는 되나요? 그러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죠. 맞아요? 자, 현금으로 줄 수 있고 쿠폰으로 줄 수 있죠. 그럼 현금을 주면은 그냥입니까? 차를 바꿨습니다. 그죠? 바꿔버려요. 그럼 쿠폰에서 가격 집세라는 할인 제도가 나와서 그냥 이거는 쿠폰식으로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떨어뜨리게 해서 얘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분이 오늘 생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10만 원 현찰로 드릴까요? 도서상품권 드릴까요? 못 달라고 하겠어요. 그냥 눈 반짝반짝 해갖고. 현금이 더 낫다는 거죠. 효용 측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현금이 낫다, 쿠폰이 낫다. 가격 집세 보조가 낫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